알로하!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무지개 우쿨렐레 동아리 강사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우쿨렐레 첫 시간으로 우리가 악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악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빨리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연주하게 될 악기에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와 정신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악기를 잡으면 더 깊이 있는 애정과 연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쿨렐레라는 악기는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쿨렐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장은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되기 전에 독립된 왕국이었을 때 사탕수수 산업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었는데 당시에 포르투갈에서도 많은 이민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하와이를 향해서 출발했고 하와이에 도착한 후에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민속 악기인 브라기냐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손 모양이 마치 악기 위에서 벼룩이 뛰는 것 같았다고 해서 하와이 말로 우크, 벼룩, 그리고 렐레, 뛰다. 즉 뛰는 벼룩이라는 하와이 말에서 악기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포르투갈에서 온 이민자 중에서 3명의 직공이 하와이의 목재인 코아나무를 가지고 이 브라기냐를 팔기를 시작했는데 이 악기를 개량하고 또 개량해서 하와이 전통악기인 우쿨렐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의 마지막 왕족은 서양식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또 문화 융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에서 온 악기인 브라기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왕실 행사 때마다 우쿨렐레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우쿨렐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쿨렐레가 하와이를 대표하는 악기로 자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이 우쿨렐레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쿠는 벼룩이라는 말 외에 지불을 하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렐레는 뛰다 말고 오다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은 우쿨렐레를 포르투갈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우쿨렐레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우쿨렐레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또 악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악기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악기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쿨렐레의 한글 표기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업을 다니다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우쿨렐레에 대한 정확한 한글 표기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렐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쿠렐레 그리고 우쿠렐라라고 사용하시는 분도 제가 뵀는데 삑 아니죠? 자, 정확한 한글 표기는 우쿨렐레, 원어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우쿨렐레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니까 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우쿨렐레를 소개해 드리고 악기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악기를 고르기 전에 우쿨렐레의 종류를 알고 고르시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 우리가 우쿨렐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는 먼저 크기에 따라서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바리톤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소프라노 우쿨렐레는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밝고 통통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반주용으로 적합하고요. 연주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반주용으로 쓸 때 더 통통거리는 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이 아주 작은 여자분들이나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를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서트 우쿨렐레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악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입니다. 보통 연주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서 무난한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너 우쿨렐레인데요. 테너 우쿨렐레는 콘서트보다 큰 사이즈로 연주곡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간혹 남자분들 가운데서 손이 너무 커가지고 손가락이 작고 다른 집을 침범해서 소리가 뭉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손이 너무 크신 분들은 테너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리톤 우쿨렐레인데요. 바리톤 우쿨렐레는 가장 큰 우쿨렐레로 소프라노 그리고 콘서트 테너는 음이 솔, 도, 미라 이렇게 음이 다 같거든요. 줄의 이름이. 그런데 바리톤 우쿨렐레는 다른 우쿨렐레하고 뭔가 다르대요. 네, 음이 다르고요. 음이 다르면 당연히 운지도 다르겠죠. 예, 그래서 다른 우쿨렐레보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바리톤을 연주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악기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를 구입할 때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거 제일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고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각자 다른 취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마다 다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색도 다르거든요. 어떤 목소리 톤, 어떤 음악적인 색깔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고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매장에 가시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악기의 디자인이겠죠. 나무의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쿨렐레도 있고 그리고 광택을 입히고 자개 같은 걸로 장식을 한 우쿨렐레들도 있고 아주 많은 다양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골라야지 결국엔 자주 손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인데요. 우쿨렐레는 악기에 따라서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는 악기도 있고 깊은 울림이 있고 또 따뜻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목이냐 합판이냐 이 악기의 재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르고 또 같은 재질로 만든 같은 브랜드 악기라도
악기마다 가지고 있는 음색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개인마다 좋아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소리를 들어보신 후에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목 악기가 비싼 만큼 소리가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저렴한 악기라도 어떤 사람이 만지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예. 아무리 싼 악기라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구매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가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악기하고 내 손도 악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넥 상태와 그립감인데요. 자, 우쿨렐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주는데요. 이 제일 큰 부분이 바디, 몸통이고요. 그리고 제일 기다랗지요. 네, 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줄감개가 있는 헤드, 머리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쿨렐레에서의 넥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처음에 우쿨렐레를 할 때는 잘 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쿨렐레를 구입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악기만 잡으면 뭔가 손이 불편하고 아프고 그리고 미세하게 이렇게 버진 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악기점을 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넥이 휘어져 있어서 지판하고 이 현의 사이가 줄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붕 떠서 이제 손이 너무 아프고 불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넥이 일정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부분 마감은 잘 처리되었는지 이거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왼손으로 악기를 또 직접 잡고 지판을 누를 때 느낌, 처음 악기를 잡아보더라도 직접 현도 건드려 보면서 소리를 내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S인데요. 악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악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고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쿨렐레 전문 악기점에서는 간단한 수리찜은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AS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악기는 소프라노하고 콘서트 두 가지 종류인데요. 소프라노, 콘서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연주를 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두박신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바람머리 천상 만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너는 언제나
될 악기가 어떤 유래와 전통이 있고 어떤 정신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지루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PPT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악기를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악기 구입하는 요령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악기의 구조와 명칭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악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와이 인사인 제가 처음에 알로하 하고 인사를 드렸었죠. 그 알로하에는 어떤 정신이 숨겨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첫 번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쿨렐레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가 바디, 몸통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넥, 목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 머리 부분. 네, 몸통, 목, 머리. 네, 머리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머리에는 이렇게 줄감개가 있어요. 줄감개가 있어서 이 줄감개는 음정을 잡아주고 튜닝을 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까만색이라서 이거는 제 거 이 스트랩 이 어깨끈 이거 고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 목 부분하고 머리 부분을 연결하는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조금 두꺼운 여기에 있는 쇠막대보다 두꺼운 게 있어요. 이거는 너트라 그래서 상현주라고 해요. 줄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악기를 보시면은 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 쇠막대들은 바로 플랫이라고 하는데 이게 쇠막대가 플랫인데 이거는 음정을 나타내겠지요. 이 간격에 따라서 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음정을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점들이 보이시죠? 이거는 포지션 마크라 그래가지고 이 플랫을 알려줘요. 이게 몇 번째 플랫, 이거 5번째, 7번째 플랫, 악기마다 다 똑같이요. 10번째, 12번째 이렇게 플랫마다 이렇게 포지션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악기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위하고 여기 지판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판을 누르는 여기는 핑거보드라 그러는데요. 이 핑거보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개에 사용된 나무하고는 다른 재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쪽으로 와서요. 여기 사운드홀, 울림통이죠. 울림통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하얀 줄을 받쳐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는 새들이라 그래서 하연주예요. 몸통 아래 있죠. 몸통에 있죠. 아래쪽에 그리고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연주, 상현주. 네. 그리고 여기 하연주를 받쳐주고 있는 브릿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현들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1번 현, 2번 현, 3번 현, 4번 현 이렇게 악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기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에 민감할까요? 온도에 민감해요. 여름철에는 습기에 민감하고 겨울철에는 악기 연습하시다가 보일러 막 뜨겁게 틀어 놓으시고 그리고 방바닥에다가 그냥 두시면은 절대 안 되니까 악기 잘 보관하시기를 케이스에다가 반드시 넣어서 보관을 잘 해주시고요. 여름처럼 습기가 많이 있을 때는 악기 전용 제습제를 팔거든요. 그거를 덴핏이라 그래서 그거를 넣어 두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실리카겔 같은 거, 또 사운드 홀 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로하. 네, 하와이의 인사말인 알로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라는 인사는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서로 간의 존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알로하의 ALOHA, 이거는 하와이어의 첫 글자,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첫 자를 따서 이 알로하라는 인사말이 만들어졌는데요. A는 친절과 부드러움을 뜻하는 하와이어, 그리고 L은 통합과 조화로움, 그리고 O는 화합과 기쁨, H는 겸허와 겸손, A는 참을성과 인내를 뜻하는 하와이의 말에서 첫 글자를 따서 알로하라는 인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와이의 악기인 우쿨렐레를 함께 연주하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연주하는 악기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생각하시고, 하와이 사람들은 그럼 이런 마음으로 알로하의 인사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으로 악기도 똑같이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악기를 잡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로하의 의미를 전해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